자, 수학원의 첫 번째 단원 지수. 네,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지수는 총 2개의 영상으로 나누어서 선생님이 수업을 할 텐데, 오늘은 거듭제곱, 거듭제곱근,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지수의 확장과 그 확장된 지수를 이용한 지수 법칙 문제들을 다뤄보도록 할게요. 거듭제곱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거듭제곱이라는 것은 수나 문자를 거듭하여 곱하는 것을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을 거듭제곱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A를 2번 곱하는 것을 곱셈 기호를 써서 나타낸다면 이렇게 된다고 할 때 이것을 거듭제곱으로 표현한다면 A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A를 3번 곱하는 거는 거듭제곱으로 표현하면 A의 세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숫자나 어떤 문자를 몇 번 곱했는지를 간단하게 표현하는 거, 그것을 거듭제곱이라고 해요. 여기 밑에 있는 요 A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밑이라고 부르고, 요 위에 있는 n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지수라고 불러요. 무엇을 몇 번 곱했는지 밑과 지수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2의 세제곱이라면 이것은 2를 3번 곱했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거듭제곱근. 거듭제곱근이라는 것은 x를 n번 곱한 것이 a가 되었을 때 이 x를 a의 n제곱근이라고 불러요. n에 들어가는 숫자에 따라서 n에 2가 들어간다면 이 x는 a의 제곱근이 될 것이고, n에 3이 들어간다면 x는 a의 세제곱근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제곱근, 세제곱근, 네제곱근을 통틀어서 우리가 거듭제곱근이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거듭제곱근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x의 제곱은 4가 되었을 때 이 x는 4의 제곱근이죠. 4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표현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제곱하면 2가 되는 수, 2의 제곱근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수로는 표현할 수 없어서 우리가 근호를 이용해서 표현했었죠. 그래서 이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세제곱근, 네제곱근도 이렇게 근호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3번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는 2의 세제곱근인데 이것은 이렇게 3루트 2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때의 이 3은 3루트 2와는 이렇게 다르게 구분되는 거 보이죠? 이 3루트 2 같은 경우에는 3 곱하기 루트 2의 의미이고, 방금 쓴 선생님이 2의 세제곱근으로 표현한 3루트 2의 요 3은 조그맣게 쓴 거예요. 자, 그러면 2의 4제곱근은 4루트 2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 루트 앞에 아무 숫자도 없다면, 조그마한 아무 숫자도 없다면 그건 제곱근을 표현하는 것이고, 이렇게 조그맣게 3이 있다면 세제곱근, 이렇게 4가 있다면 4제곱근을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거듭제곱근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지우고 마이너스 1의 세제곱근을 한번 구해볼까요? 마이너스 1의 세제곱근은 일단 식으로 표현한다면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1을 이항해서 x 세제곱 더하기 1은 0이라고 방정식을 만들고 이 방정식을 풀면 되겠어요. 방정식을 풀 때 인수분해 하는 거,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네, 여기서는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이 나오고 여기서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의 공식을 써서 x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근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의 세제곱근은 마이너스 1, 2분의 1 플러스 루트 3,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3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16의 4제곱근을 한번 구해봅시다. 식으로 쓴다면 x의 4제곱은 16이 되고 네, 16을 이항하면 x 4제곱 마이너스 16은 0. 인수분해하면 x제곱 플러스 4 x제곱 마이너스 4는 0이 되고 여기서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i 예, 여기서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4개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네, 제곱근은 2개, 세제곱근은 3개, 4제곱근은 네, 이렇게 복소수 범위까지 생각하면 4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거듭제곱근을 구할 때 항상 이렇게 그 개수에 맞춰서 복소수 범위까지 다 생각하진 않고 우리는 어떤 수의 거듭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몇 개인지에 관심을 갖게 돼요. 자, 그럼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요렇게 표현하는 거, 이거는 x의 n제곱은 a입니다. 라고 네, 표현하는 거 보이죠? 네, 그래서 이것은 이 x라는 것은 a의 n제곱근이 되겠네요. 그죠? 자, 이제 지금 무엇을 생각할 거냐면 거듭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을 생각해 볼 거예요. 자, 거듭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y는 네, 이쪽 왼쪽을 y는 x의 n제곱이라고 생각하고 이쪽 오른쪽을 y는 a라고 한다면 네, 요 두 그래프의 교점이 바로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이 되겠네요. 실수는 그래프에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래프에서 요 두 함수가 만나는 것이 바로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그게 무슨 뜻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봅시다. 자, 예를 들어 n이 짝수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x의 n제곱을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낸다면 n이 짝수라면 x의 n제곱은 x가 양수일 때나 x가 음수일 때나 똑같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가 되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x의 n제곱에서 n이 짝수일 때는 우리가 y는 x제곱을 대표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이렇게 되고 그리고 y는 a라는 것은 여기 a가 상수니까 그 a 값에 따라서 우리가 a가 양수라면 네, 이렇게 x축보다 위에 이렇게 y는 a를 그려줄 수가 있고 y가 0이라면 이렇게 x축이랑 똑같이 그려줄 수가 있고 a가 음수라면 이렇게 x축보다 아래쪽에 y는 a의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겠죠? 네, 이것은 y는 a의 그래프입니다. 자, y는 x의 n제곱이라는 그래프와 y는 a라는 그래프는 a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이쪽에서 한번 이쪽에서 한번 이렇게 두 번 만났어요. 그리고 a가 0일 때는 여기 0인 데서 한 번 만났고 a가 음수일 때는 이 두 그래프는 만나지 않았어요. 네, 이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a의 n제곱근은 n이 짝수라면 a가 양수일 때는
그 개수가 2개가 되고 a가 0일 때는 1개, a가 0보다 작을 때는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a의 값에 따라서 n이 짝수라면 a의 n제곱근은 2개가 될 수도 있고 1개가 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복소수 범위에서 생각한다면 a의 n제곱근은 항상 n개가 존재해요. 하지만 우리는 실수인 것에 관심이 있다면 실수인 것의 개수는 n이 짝수일 때 a가 양수라면 2개, a가 0이라면 1개, a가 0보다 작을 때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n이 홀수일 때는 어떨까요? n이 홀수일 때의 그래프는 우리가 x가 양수일 때의 값과 x가 음수일 때의 값이 부호가 반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y는 x 세제곱의 그래프처럼 이렇게 원점 대칭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a 값에 따라서 a가 양수면 이렇게 위쪽에, a가 0이면 이렇게 x축 위에, a가 0보다 작으면 이렇게 x축보다 아래쪽에 y는 a의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겠죠. 이것은 y는 a의 그래프예요. 이거는 y는 x의 n제곱의 그래프예요. 자, n이 홀수라면 a가 양수든 0이든 음수든 이렇게 y는 x의 n제곱 그래프와 모두 한 번씩 만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a의 n제곱근은 a가 양수든 0이든 음수든 모두 한 개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 x의 n제곱근의 개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x의 n제곱근의 개수는 n이 짝수일 때, n이 홀수일 때에 따라 달라요. n이 짝수일 때는 a가 양수면 2개, a가 0이면 1개, a가 0보다 작으면 없어요. 그리고 n이 홀수일 때는 0이든 a가 0이든 양수든 음수든 간에 모두 한 개씩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되나요?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차근차근 잘 생각한다면 여러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a의 n제곱근이라는 말과 n제곱근 a라는 말은 어떤 뜻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a의 n제곱근이라는 것은 이렇게 n번 제곱하면 a가 되는 수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의 n제곱근 중학교 때 a의 제곱근이라는 말과 제곱근 a라는 말의 차이점을 배웠었죠. 네, 그거랑 비교해서 한번 해볼까요? 네. 예를 들어 4의 제곱근이라는 말과 제곱근 4라는 말은 4의 제곱근이라는 것은 제곱해서 4가 되는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2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제곱근 4는 루트 4를 읽어준 거예요. 루트 4는 무엇이죠? 네, 4가 2의 제곱이니까 이거는 2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곱근 4는 2, 하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의 n제곱근이라는 것은 n번 곱해서 a가 되는 것이니까 이 방정식의 근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의 n제곱근은 네, 전부 n개가 되겠네요. 그러면 n제곱근 a라는 것은 네, 요렇게 표현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딱 하나, 그것을 그대로, 요 자체 그대를
그대로를 n제곱근 a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요것에 주의하면서 우리 요런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27의 세제곱근은 3루트 27이다. 아무 생각 없이 문제를 본다면 이거는 맞는 말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27의 세제곱근에 주의를 기울여서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27의 세제곱근이라는 것은 x를 3번 곱해서 27이 되는 수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러면 이거는 이 방정식의 근 모두를 말하는 것이니까 이 방정식을 풀어봐야겠죠? 네. x 세제곱 27을 이항하면 마이너스 27은 0. 27은 3의 세제곱이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은 0을 인수분해해야겠어요. 이거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3 곱하기 x제곱,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우리는 플러스 3x 플러스 9는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x는 3이라는 근이 하나 나오고 여기서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의 공식을 써서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네, 이렇게 해서 얘는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7이니까 이거는 27i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27은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 3i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27의 세제곱근은 이렇게 1개, 2개, 3개 이렇게 3개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27의 세제곱근은 3루트 27이라는 틀린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없다라는 말은 맞는 말일까요? 틀리는 말일까요? 네, 이것은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27이 되는 요 방정식의 근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죠? 네, 그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27을 이항하면 플러스 27은 0이 되고 네, 이거는 27은 3의 세제곱이니까 x 플러스 3 곱하기 네,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9는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네, 여기서 실근 x는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기서는 앞에서도 계산을 봤지만 실근이 아니라 허근이 나오는 거.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아서 허근이 나오는 거 알 수 있죠. 네, 마이너스 27의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마이너스 3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인 것은 없다라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 되겠죠. 자, 81의 4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다. 자, 이 말은 맞는 말일까요? 틀리는 말일까요? 81의 4제곱근은 x 4제곱은 81이라는 방정식의 근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x 4제곱 마이너스 81은 0이 되고 81이 3의 4제곱이니까 이거는 x제곱 플러스 9 x제곱 마이너스 9는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여기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i 여기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 네,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거의 4제곱근은 이렇게 4개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3만 쓴 거는 실수 부분만 쓴 건데 이거의 4제곱근 이렇게 말했을 때는 실수 부분만 생각한다는 언급은 없는 거니까 4개를 다 써주는 게 맞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4제곱근 81은 3이다. 네, 이것은 4제곱근 81은 4
루트 81을 말하는 거예요. 81이 2의 4제곱, 3의 4제곱이니까 4 루트 81은 3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4제곱근과 무엇의 4제곱근이라는 말은 다르다는 거 이해되죠? 이렇게 거듭제곱근의 정의에 대해서 배웠고 거듭제곱근의 표현 방법인 n 루트 a에 대해서 우리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 잘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설명을 듣고 여러분 교재도 읽으면서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이제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거듭제곱근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나요? 자, 이렇게 n 루트 a를 n번 곱하면 a가 된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이거 그 제곱근에서도 했었죠? 루트 a는 제곱하면 a가 됩니다. 그럼 똑같이 여기가 n이라면 n번 제곱하면 a가 돼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n 루트 a가 같으면 우리는 이거 근호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을 근호 한 번에 n 루트 a 곱하기 b라고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제곱근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루트 ab가 된다라고 배웠었던 것과 같은 원리예요. 자, 이렇게 n 루트 b분의 n 루트 a 이렇게 따로따로 나눗셈이 된 것도 근호를 한 번에 같이 써서 n 루트 a 하고 b분의 a라고 쓸 수 있어요. 이것도 같은 원리로 루트 b분의 루트 a 이렇게 루트 따로따로 썼던 것을 루트 같이 써서 b분의 a라고 쓸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자, n 루트 a 전체의 m제곱은 요 m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서 n 루트 a의 m제곱과 같다라는 거 요런 성질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근호를 두 번 이렇게 중복해서 m 루트 a 속에 n 루트 a 이런 것이 표현되어 있을 때는 우리는 m 곱하기 n 루트 a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6번에 np 루트 a의 np 제곱은 여기 서로 안쪽에도 p가 있고 바깥쪽에도 p가 있는데 이 p를 상쇄해서 n 루트 a의 m제곱이 된다라고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한 문제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합시다. 4 루트 4 곱하기 4 루트 64 이 계산은 거듭제곱근의 성질 무엇을 이용해서 풀면 될까요? 두 번째 성질 n 루트 a, n 루트 b 이 두 n에 같다면 이렇게 근호를 한 번만 써서 a 곱하기 b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4 루트 4 곱하기 4 루트 64는 4 루트 4 곱하기 64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죠. 64는 4의 세제곱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4 루트 4의 4제곱이 됩니다. 이거는 거듭제곱근의 성질 첫 번째에 의해서 요거는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다음 문제 3 루트 10분의 3 루트 0.01 이것은 제곱근의 성질 세 번째 이렇게 n이 같다면 루트 따로 되어 있는 것을 루트 함께 써서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을 루트 여기 앞에 3 써주고 이거는 10분의
네, 0.01을 우리가 110의 제곱분의 1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이거는 그러면은 3루트 10분의 1의 세제곱이 되어서 네, 이거는 10분의 1입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5루트 7의 10제곱. 네, 이것은 제곱근의 성질 무엇을 이용해서 풀면 될까요? 네, 이거 네 번째 성질 n 루트 a 전체의 m제곱은 네, 요 m이 근호 안으로 들어와서 n 루트 a의 m제곱과 같다라는 4번 성질이 있었죠? 네, 그 성질을 이용해서 풀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 10이 근호 안으로 들어와서 5 루트 7의 10제곱 네, 이렇게 쓸 수 있고 7의 10제곱은 네, 7의 제곱의 5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럼 5제곱 5제곱이니까 이거는 근호 없이 7의 제곱으로 표현되어서 이거는 49라고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죠. 루트 속에 4루트 256이 들어있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네, 이거는 네, 거듭제곱근의 성질 5번째. 근호가 중복되어 있다면 이렇게 두 수를 곱해서 근호를 하나로 만들 수 있다라는 성질, 5번째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여기 아무것도 안 써 있는 건 네, 2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네, 요거는 어떻게 써주면 될까요? 4와 2를 곱해서 8 루트 256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네, 256은 2의 8제곱이니까 네, 이것은 2가 됩니다. 9 루트 3의 6제곱 곱하기 6 루트 3의 제곱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네, 이거는 거듭제곱근의 성질 6번째. 근호 안에 수와 근호 밖의 수의 공통되는 부분을 서로 약분했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간단히 나타낼 수 있는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봅시다. 9는 네, 3 곱하기 3이라고 생각하고 네, 6은 3 곱하기 2라고 생각하고 네, 여기 앞에 것은 이렇게 생각하고 뒤에 것은 6은 3 곱하기 2라고 생각하고 네, 3의 제곱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네, 그러면 근호 안에 있는 3과 근호 밖에 있는 3 네, 서로 간단하게 해서 얘는 3 루트 3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 2와 2를 서로 똑같이 상쇄해서 이거는 3 루트 3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 3, 3이 같으니까 네, 이거 근호 두 개 합체해서 쓰면 3 루트 3의 제곱 곱하기 3이 되었고 이거는 3의 세제곱이니까 3 루트 3의 세제곱이 되어서 얘는 3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이렇게 거듭제곱근의 성질까지 배웠고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한 문제들을 몇 개 풀어봤어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강의를 다시 들으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오늘 배운 거 꼭 복습해 보고 다음 시간에는 지수의 확장과 확장된 지수들을 이용한 지수법칙의 적용 문제들을 다뤄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고 많았어요.